네,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의 축척 변경을 살펴봤어요, 이전 시간에. 지적법은 그렇게 까다로운 내용이 많지는 않고 깊이가 있지 않지만은, 토지의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 살짝 좀 어렵고 또 양이 많죠. 그래서 토지의 이동 부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축척 변경이 좀 복잡했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있는 등록상 정정도 좀 복잡합니다. 등록상 정정도 복잡하기 때문에요. 또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등록상 정정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적 공부에는요, 우리 토지의 표시가 등록이 되죠. 그 다음에 소유자도 등록이 됩니다. 소유자도. 근데 실제 진실이에요. 실제 토지의 표시에 있어서 면적은요, 원래는 400제곱미터였어요. 원래 실제 토지에 400제곱미터고 소유자의 이름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적 공부에는요, 지적 공부를 등록을 할 때 지적 공부에는 이 토지의 표시가요, 토지의 표시가 300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또는 소유자의 표시가 홍기동으로 지금 잘못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오류가 있는 거죠, 오류가. 자, 오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정정을 해야 되겠죠, 정정.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자, 등록상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을 때 등록상을 정정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정정하는 절차예요. 자, 110페이지 보시면 등록상 정정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등록상의 오류는요, 토지의 표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소유자 표시. 자, 그러면 등록상이 잘못됐을 때는요, 토지 소유자가 모든 오류에 대해서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류가 있어요. 모든 오류, 그러니까 모든 오류예요. 모든 오류에 대해서 내가 토지 소유자인데 400인데 300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정정을 요구해야 되겠죠.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소유자 표시가 잘못되어 있을 때도 당연히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오류에 대해서요, 신청해서 정정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토지 이동 정리는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 되겠죠. 원칙적으로 신청해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에서 잘못 등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느냐? 직권으로 마음대로 자기가 했기 때문에 정정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요, 아침 먹고 했다가 오후 점심 먹고 정정하고 또 저녁 먹고 정정하고 그 다음날 정정하고,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법적 안정성이 다 깨져버리게 되겠죠. 따라서 비록 지적소관청이 자신들이 등록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요, 원칙적으로는 직권으로는 정정을 못합니다. 다만 이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 직권으로 정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법적 안정성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면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항은 직권으로도 정정할 수가 있어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예외적으로. 자,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것도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신청해서 정정은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 일정한 경우는, 일정한 경우, 요 일정한 경우라는 것은 이런 경우가 되겠죠.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 즉 정정했다고 하더라도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법에서 이해관계인 그러면요, 보통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정정을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부존재한다는 거죠. 이해관계인이 부존재예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정정을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이유도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직권으로 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신청에 의한 정정 절차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신청해서 정정하는 절차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토지의 표시를 먼저 보죠. 토지의 표시가 오류가 있었을 때 정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먼저 신청에 의한 정정이에요. 이게 원칙이죠. 자, 우리가 관공서에 어떤 내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을 가져가야 되죠. 뭐 아무 서류도 없이 그냥 뭐 해달라고 하게 되면은 뭘 믿고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즉 오류를 정정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 서류들을 가져가야 돼요. 첨부 서류.
첨부 서면을 들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등록상 정정을 하라고 할 때 첨부 서면에는 어떠한 것들을 들고 가느냐? 신청에 한 정정에 있어서는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뭘 들고 가서 정정을 신청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먼저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토지의 표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요.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 되겠죠. 오류 확인 서류.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겠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냥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면 됩니다. 지목이 잘못됐으면 지목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가는 것이고, 지번이 잘못됐으면 지번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것을 보면서 오류를 정정할 테니까요. 가장 일반적인 것이고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당연한 내용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만약에 면적이라든지 경계의 오류 정정,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계나 면적은 측량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정정하기 위해서는요. 오류가 있다는 걸 증명한 소리로서 사실은 저것이 300이 아니라 400이다 라는 증명하는 측량 성과도를 가져야 돼요. 등록상 정정을 위한 측량 성과도를 가져간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면적이나 경계 오류 정정할 때는 측량 성과도를 가져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계 오류가 있을 때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보죠. 경계 오류가 있다는 것은요. 만약에 여기 한 필지가 있고요. 여기 과수원이 있는데요. 과수원 안에 유지가 있어요. 유지가. 근데 유지가요. 이게 한 400제곱미터예요. 자, 400제곱미터면은 양입이 안 되는 것이죠. 과수원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종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 즉 100평이죠.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양입이 안 돼요. 양입이 안 되니까 별도의 필지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유지의 위치가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기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모양은 똑같다고 쳐야 돼요. 치고요. 그림이 이제 동일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원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의 모양 자체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 면적, 그 모양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면적은 그대로인데 경계만 지금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위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떻습니까? 경계에 관한 정정을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의 경계 정정은요. 면적의 증가함은 없죠. 모양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것은 면적의 증가함은 없이. 면적 증가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수원의 면적이나 유지의 면적은 그대로 있겠죠. 면적 증가함은 없이 경계의 위치만을 정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경계가 잘못됐다는 경계의 측량 성과도만 가져가면 됩니다. 측량 성과도만. 근데 경계가 잘못되는 것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두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고 여기는 을이 소유하는 토지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요.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의 이 토지는 이 경계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했을 거고요. 을의 토지의 면적은 이 경계를 중심으로 면적을 측정해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경계가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 경계는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경계가 왼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경계의 정정을 요구를 합니다. 경계를 정정해 달라는 거죠. 이쪽으로. 근데 이 경계가 이렇게 정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요. 을의 토지가 어떻습니까? 모양이 바뀌죠.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제 모양이 작아지게 되잖아요. 작아지게 되니까 면적이 줄어들게 되죠. 면적이. 이 토지를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경계가 정정이 됨으로써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면적의 증감을 수반해 버린다는 거죠. 면적 증감을 수반하게 되겠죠.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여 경계 위치가 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면적 증감을 수반하게 되면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측량 성과도만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을이 손해를 보잖아요. 이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관계, 인접토지 소유자죠. 이해관계, 손해보는 사람이죠. 이 손해보는 사람의 승낙서도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것과 관련해서 면적, 경계, 오류 정정과 관련돼서요. 만약에
인접 토지의 경계 정정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면적 증감을 수반한다는 거죠. 면적 증감을 수반하게 되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죠. 이때 손해보는 의뢰, 이해관계, 인접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이 사람의 승낙서도 가져오라는 거죠. 승낙서. 측량성과도만 가져와서는 안 되고, 경계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이 경계가 아니라 이 경계라는 측량성과도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의뢰, 승낙서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의뢰 승낙해 주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해주겠죠. 안 해주면은 갑은 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경계 확정 소송. 원래 이 경계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라는 사실을요, 갑이 의뢰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에서 경계가 여기라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정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리 승낙을 안 해주면은 이럴 때는 판결서, 승소 판결서를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승낙서 또는 판결서를 또 첨부하라는 거죠. 그럼 만약 경계가 정확히 여기가 맞다 그러면요, 의리 지게 되겠죠. 자, 소송에 들어가서는요, 패소한 사람이 소송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리라는 사람은 경계도 줄어들고 더 나아가서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니까 그냥 좋게 승낙서 써주는 것이 좋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접토지의 경계를 정정을 하는 경우, 경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 이때는 측량성과도 외에 승낙서 또는 판결서까지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포인트. 자,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에 있어서의 토지의 표시에 있어서의 등록상 정정에 있어서는 첨부 서류로서요, 특히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류 확인 서류를 가져오는 건 당연한데 면적 경계의 정정을 위해서는 측량 성과도를 가져야 되고, 특히 인접 토지의 경계 정정에 있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도 함께 가져와야 된다. 자, 이것이 110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에요 나옵니다. 자, 신청에 의한 정정에서요, 1번과 2번 옆에다가요, 뭐라고 쓰시냐면요, 첨부 서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신청을 할 때는 항상 첨부 서류를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첨부 서류를 가져가냐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데, 자, 기억 보시면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등록상 정정 측량성과도, 정정을 위한 측량성과도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밖의 경우에는요,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죠. 확인 서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확인 서류만 가져오면 되는데 면적 경계의 정정에 있어서는 측량 성과도도 가져온다. 근데 2번 보시면은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정정으로 자, 인접 토지의 경계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접 토지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요. 변경을 가져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뭘 가져와야 돼요? 기억 보시면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승낙 안 해주면 동그라미 니은에 있는 판결서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양가로 이제 2번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토지 표시에 정정 신청하는 방법에 있어서 첨부 서류를 봤고요. 자,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예외적인 게 항상 중요한 거죠.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는 과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가장 핵심은 이런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이 없었을 때예요. 이럴 때는 직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1에요. 동그라미 기역부터 동그라미 지읒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죠. 직권을 하는 경우. 공통점은 다 이런 경우예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특히 기역하고 니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역, 니은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하고는 사례가 다르게 어떤 토지를요, 토지가 있습니다. 실제 토지에 대해서요,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요, 등록을 할 때는 측량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했더니 측량 성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측량 성과도에는 이 토지 면적이 얼마가 나오느냐, 400제곱미터로 나왔어요. 측량은 정확히 잘했어요. 측량은 잘했습니다.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면적을 등록을 할 때는요, 지적공부에 바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결재를 받는 거죠. 결재받는 서류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겠죠. 정리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하는데 이걸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기 때문에요. 400이니까 400으로 그대로 적었어요.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 하나를 더 쳐버린 거예요. 4천으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지금 다르게 정리된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이 등록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4천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토지의 면적이 갑자기 400제곱미터짜리가 4000제곱미터로 늘어나는 거 아니죠. 400으로 오류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토지 면적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토지는 400 그대로예요. 갑자기 지적공부에 4000이라고 돼 있으니까 갑자기 400제곱미터짜리가 4000제곱미터짜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토지는 그대로예요. 자, 그렇죠. 면적은 그대로예요. 따라서 이 4천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요, 400으로 만약에 정정을 합니다. 400제곱미터로. 정정을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래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면요, 이 사람은 원래 400짜리 가지고 있어가지고 잘못된 걸 정정함으로써요, 이 사람이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원래 400짜리 400으로 등록하는 거니까. 손해보는 게 없죠. 인접 토지 소유자가 손해를 봅니까? 그것도 아니죠. 따라서 이것은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백한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정정을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면 이럴 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어요. 자, 기억 보시면요.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잘 기억하시고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런 경우는 직권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면적의 증가함은 없기 때문에. 이거와 비슷한 것이요. 미음 보시면요. 이와 비슷한 것이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 400이라고, 이건 정확해요. 400은. 근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었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공 하나를 더 쳐버린 거예요. 4000제곱미터로.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4000으로 돼 있다 보니까요. 등록을 할 때도 씁니까? 4000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자, 이것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습니까? 다시 400으로 고칩니다. 이렇게 400으로 고친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 없잖아요. 명백한 오류였기 때문에. 그대로죠. 면적은. 자, 그래서 이렇게 명백한 오류로서요. 정정을 하더라도 토지 면적에 전혀 증감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 토지에 대해서. 이럴 때는 직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하고 기억이죠. 기억하고 미음이 비슷하죠. 자, 그 기억하고 미음 비슷하니까요. 요거하고요. 또 니은도 이제 비슷합니다. 니은도. 니은은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요거요. 면적의 증가함 없이 경계 위치만 정정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여기 있던 토지를 이쪽으로 올린다고 해서요. 면적이 증감이 없잖아요.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위치에 올린다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도 손해보지 않고 인접 토지 소유자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위치로 옮겨놓은 것뿐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직권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면적의 증가함 없이 경계 위치만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직권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동그라미 니은에 있는 거예요. 자, 보죠.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가함 없이,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면적의 증가함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요거. 자, 보죠. 요거요. 자, 이것은 경계 위치를 정정함으로써 어떻습니까? 면적의 증감을 수반해버리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을이 손해를 보는 거죠. 이럴 때는 손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직권으로는 못해요. 직권으로는 못하고 어떻게만 가능하겠습니까? 갑의 신청에서만 가능한 거죠. 물론 이때 갑이 신청할 때 뭘도 가져가야 돼요? 을의 승낙서나 판결서를 들고 가서 신청에서만 가능하지 이건 직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면적의 증가함 없이 경계 위치가 정정됐을 때, 즉 면적 증감, 면적 증감이 없으면은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요. 만약에 면적 증감을 수반해버리면은, 증감을 수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신청에서만 가능하지 직권으로는 못해요. 그리고 신청에서만 가능하고 신청할 때는 첨부 서류가 더 필요한 거죠. 승낙서. 그래서 면적에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됐을 때, 이럴 때는 직권을 할 수 있다. 디귿본도 비슷합니다. 말은 좀 길지만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지적도가 이렇게 있고요. 인접하는 지적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토지들이요. 걸쳐있는 토지들이 있겠죠. 이렇게 걸쳐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지적도가 하나가 있고 요 지적도가 있으면요. 이걸 붙여놨을 때, 축척이 동일했을 때는 딱 붙이면요. 여기가 선이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접합이 돼야 돼요.
아구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붙여놨더니요, 전체적으로요, 아구가 좀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경계가 요 도면이요,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려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면적은 동일해요. 면적은 동일한데 이 경계 위치만 지금 잘못된 거죠. 전체적으로 아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한 필지만 지금 안 맞는 건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면 자체가요, 선이 좀 안 맞고 있다는 거죠.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 위치만 좀 잘못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경계를 살짝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맞춰요.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 없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이 길지만은요, 거기에 디귿본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이러겠죠.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은 일치하지만 면적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다만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하지 않아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합니다. 경계 위치만 정정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은 굉장히 비슷한 것이죠. 비슷한 것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니은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리을 보시면요, 자, 지적 공부의 작성, 재작성 당시에 잘못 정리. 이건 이것과 비슷해요.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제작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 공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종이가 헐거워져요. 헐거워지니까 그 종이를 다시요, 옮겨 적어요. 빳빳한 종이로. 이게 제작성이라고 해요. 그럼 제작성을 할 때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떻습니까? 토지 면적은 그대로이면서 지금 명백한 오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요. 미음은 기억할 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비읍은 지금은 넘어가고요. 시옷도 비슷해요. 지적 공부의 등록상의 잘못 입력. 그러니까 전산화 시키는 과정에서요,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데 그때 공하나를 더 쳐버렸다는 거죠. 명백한 오류죠. 토지 자체의 면적의 증가면 없고요. 증가면은 상관이 없이 명백한 오류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읒 보시면은요, 맨 오른쪽에 법 개정에 따라서 면적 환산이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는 평 단위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해요. 그럼 우리가 면적 환산을 할 때 어떻습니까? 만약에 100평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다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을 여기다 3.3을 곱해가지고 어떻습니까? 330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자계산기만 누르면 되는데요. 전자계산기 누를 때 잘못해가지고 3.4를 곱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340제곱미터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토지 자체는 그대로 두고요. 이것은 명백한 오류죠, 이것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버튼 3.3을 곱해야 되는데 전자계산기에 잘못 누른 것 뿐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이쪽으로 정정함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직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 환산의 잘못. 이것도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죠. 어떤 겁니까? 다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은 거예요. 면적, 토지 자체의 면적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오류만 정정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면적이 그대로니까. 이런 경우는 직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 했고요. 비읍하고요. 비읍하고 지금 이응을 안 했는데 이응은요. 자, 이응 보시면은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른 즉 토지의 하필 등기 신청에 가까이 한 통지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요. 자, 두 토지를 갑이 둘 다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둘 토지를요, 합병 신청을 해가지고 지적소관청에서 합병을 했어요. 100번지하고 101번지를 합병해서 100번지가 돼가지고요, 면적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00번지의 면적에 대해서 이제 등기 촉탁을 합니다. 등기도 고쳐라라고 해서 등기 촉탁을 하는데, 등기소에서 이걸 하필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요, 보니까 101번지에요.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럼 한 필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합병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저당권은 한 필지 일부에는 성립할 수 없다 보니까요, 저당권이 소멸해버려요. 따라서 한 필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합병을 못한다는 거죠. 자, 못하는데 이 저당권은 지적공배는 기록이 안 돼 있고 등기부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공배 기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없는 줄 알고요,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등기 촉탁을 했는데 하필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등기소에서 보니까 여기에 저당권 등기가 있어서 합병을 못하더라 이거죠. 합의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빠꾸를 시켜요. 이건 합병할 수 없다. 빠꾸를 시켜요. 이걸 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각하. 빠꾸를 시켜가지고 이건 합병할 수 없는 거야. 합의할 수 없는 거야. 합병과 합의는 동일한 의미예요. 우리가 지적법에서는 주로 합병, 등기법에서는 합의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할 뿐인 것이고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합병을 했다고 어떻습니까? 합병할 수 없는 걸 합병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으로 정정을 합니다. 원상으로 정정했다고 했을 때 손해보는 사람 없잖아요. 원래 할 수 없는 건 한 거니까요. 따라서 하필 등기 신청에 각하가 있었을 때 이럴 때도 어떻습니까? 이럴 때도 정정을 합니다. 직권으로. 이거는 갑이 신청할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신청할 리가 없었죠. 저당권 소멸했으니까 합병이 되네? 만세를 불렀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정을 이 사람이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비읍번이 있는데 그냥 비읍번은요 우리가 나중에 측량 시간에 합니다. 측량 시간에. 자, 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 심사 지적위원회만 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지적측량 적부 심사 의결서에 따라 정정할 때는 직권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측량 시간에 합니다. 지적위원회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래서 또 뭐 좀 더 동그라미 치셔야 된다면은 그 지적측량 적부 심사 의결서 여기다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적측량적부 심사 의결서에 따라서 정정할 때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측량 시간에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다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이럴 때만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2번 보시면 밑에요. 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요. 이건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치시고 지체 없이 등록상을 정정해야 됩니다. 3번 보시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만약에 토지의 표시가 잘못돼 있어요. 지금. 잘못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돼 가지고요. 여기에 해당돼서 직권으로는 정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정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잘못된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측량을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적소관청은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 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의 표시 위에요. 토지의 소유자 쓴 다음에 가입표를 주시면 돼요. 자, 토지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측량을 정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토지의 표시는 제대로 돼 있고 소유자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측량을 정지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토지의 표시의 자리에 토지 소유자가 들어가 버리면 이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으면 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넘기시면 이제 3번 보시면요. 지금까지는 토지의 표시의 정정 과정이고요. 자, 토지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을 때요. 내 이름이 홍길동인데 홍기동으로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표시도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겠죠. 자, 토지 표시, 소유자 표시는 그러면 어떻게 정정을 하느냐? 자, 토지 소유자 표시는요, 둘로 나눕니다. 만약에 등기된 토지일 경우하고요. 좀 다르게 나눠요. 미등기, 아직 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인 경우로 나눠가지고 지적공부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아직 등기가 안 되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유자 표시는요, 등기부가 항상 우선이라고 했죠.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는 자,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고요.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직권으로 가능하고요. 이때는 등기 서류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어요.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이지만은 소유자 표시는 등기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 서류를 가져와서 정정을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요, 지적공부에 홍기동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등기부도 홍기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정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부터 정정을 시켜야 되느냐? 먼저 등기부부터 홍길동으로 정정을 시킨 다음에 지적공부에 정정을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자 표시는 등기 서류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 등기 서류를요, 첨부해서 신청에 의해서 정정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등기부는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수수료만 되면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지적소관청에서도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의 등기 서류를 보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등기 토지예요. 등기가 안 되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등기 서류에서 정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 이름이 홍기동이 아니라 본명이 홍길동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등기 서류 위에 또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요,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어요. 가족관계. 여러분 가족관계 등록부 있죠. 이 가족관계 기록상, 가족관계를 기록해 놓은 가족관계 등록부. 자, 이것을 가져와서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정정을 신청할 때는요, 자, 신청에 의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들고 와서 신청해서 정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직권은 어떻습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고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표시를 마음대로 정정할 수 있느냐? 등기 서류는 지적소관청이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요, 가족관계 등록부는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등기관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부는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권으로는 없습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고 정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는요, 신청해 오기만을 기다려야 되지 직권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고 정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때도 토지 소유자와 관련돼서도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류는 등기 서류를 들고 간다.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신청을 할 때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는 등기 서류가 없으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를 첨부 서류로 가져간다. 첨부 서류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유자 정정할 때. 그리고 등기된 토지는 직권으로도 정정이 된다. 자, 그러면 양가로 3번 보시면요, 112페이지에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해서요. 자, 지적소관청의 신청, 여기는 신청으로도 가능하고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는 그 정정사항에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세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뭐예요? 다 등기 서류가 되겠죠. 이것은 왼쪽에요, 동그란 밀번 왼쪽에다가 등기된 토지라고 쓰시면 돼요. 등기된 토지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등기 서류에서 정정을 한다. 동그라미 2번은요, 다만해서 미등기 토지라고 되어 있죠. 미등기 토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미등기 토지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요, 세 번째 줄에 있죠.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결국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라 정정하는데, 다만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이것은 신청한 경우만 가능해요. 신청. 직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밑에 정리가 되어 있죠. 소유자 정정은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부, 등기된 토지는 등기 서류에서 정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첨부 서류라든지 이 내용들 등록사항 정정도 중요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칠판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4번은 뭐냐면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이제 관리 등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만약에 1번 보시면 이것도 좀 가끔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음을 발견했어요.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음을 발견했는데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면 직권으로 정정해버리면 돼요.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거면요, 직권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럼 일단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를 발견을 하게 되면요, 정정할 수 있는 준비를 일단 다 마칩니다. 다 해요. 제가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작성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 사유란에 등록상 대상 토지라고 적고요. 그러니까 등록상 정정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모두 끝낸 다음에요. 자, 원칙은 신청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를 발견을 하게 되면 일단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상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한다는 거죠.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때는 직권으로 하면 되니까 통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다만 지적소관청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필요가 없다.
직권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거니까 먼저 통지라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권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직권으로 할 수 없는 여기에 해당되면 어떻습니까? 신청을 하도록 통지만 한 다음에요, 신청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면은. 근데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정정이 안 된 상태에서요,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누군가가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직 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열람 등본 발급을 신청하게 되면은 잘못된 내용을 열람 등본 발급하면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직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정도 못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열람 등본 발급을 신청하면요, 열람 등본 발급을 해주긴 합니다. 해주긴 하지만요, 그 대장에요, 이 토지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입니다. 이걸 적어놔요. 적어가지고요, 이제 발급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조그맣게 돼 있으면요, 우리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는 걸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있죠.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할 때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자, 그러니까 명함을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붉은색으로 표시해서 이 사람이 이것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어떻습니까? 그 지적 공부에 있는 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사겠죠. 그러니까 결국 토지 소유자가 팔고 싶으면요, 자기가 신청해서 정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정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가 아니면은 이제는 이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정정 대상 토지의 관리까지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9번 보시면요, 행정구역의 이제 명칭 변경인데요. 이것은 자, 행정구역의 명칭이라는 것은 동이나 리 이름을 말하는 거죠. 행정구역 그러면 동, 리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재죠, 소재. 자, 소재는요, 지적소관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동이름, 리이름은요, 전국적으로 동일한 동이름, 리이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으로 정해요.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동은 법정동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동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면 동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러면 이때요, 오른쪽 보시면 행정구역의 명칭이요, 법으로 변경됐어요. 위에다가 명칭 변경입니다. 법 이렇게 하면 돼요. 법, 법령 이렇게 씁니다. 법령. 법령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은 양촌이라는 원래는 양촌이었어요. 이름이. 근데 양촌이었는데 이름을요, 신공리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동네 이름을요. 그러면 바꾸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법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양촌에서 신공리로 법으로 바꿔버리면요, 그 지역은 이제 다 신공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토지의 지적 공부를 어떻습니까? 양촌리로 되어 있는 걸 신공리로 다 고쳐야 되겠죠. 자, 이것은요, 신청할 필요 없이 다 직권을 하면 돼요. 신공리 사는 주민들이 전부 다 올 필요가 없잖아요. 지적소관청도 법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그냥 지적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신공리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올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아직 지적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지적공부에는 여전히 양촌리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리 이름은 당연히 신공리로 바뀐 걸로 취급을 합니다. 법에 의해서 바뀌어버렸으니까요. 지적소관청에서 게을러가지고 지금 정리가 좀 늦어졌다고 해서 여전히 아직 양촌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소재는 동리는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당연히 변경된 걸로 봅니다. 아직 지적정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요, 당연히 변경된 걸로 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이에요. 행정구역 개편이는 행정구역 통폐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행정구역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서초동이고 앞에서 했던 것이죠. 행정구역 개편에서 여기가 방배동이에요. 그러면 서초동에서 1번지부터 나갈 것이고 방배동은 이제 1번지 나가는데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걸 서초동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서초동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방배동이 이제 세상에 사라지게 되고 전체가 다 서초동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이때 1번지, 2번지가
두 개가 똑같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방배동의 지번들 어떻습니까? 새로 속하게 된 서초동에 맞춰서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 새로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 지역에 속하게 됐다면 전부가 속할 수도 있고요. 일부만 속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일부만. 그러면은 이 토지들은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은 이 토지들을 서초동 새로 속하게 된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으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토지에 있어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니까 이때 지번 부여 방법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서초동 맨 마지막 번지가 1500번지였으면 여기서부터 1501, 1502, 1503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속하게 된 지번 부여 지역에 지번을 부여하는데 다만 그때 지번 부여하는 방법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지개축해서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은 이렇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른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113페이지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요. 넘기시면은 제3절에서 토지 이동 신청권자가 있는데 자, 이걸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114페이지에 토지 이동 신청권자를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개별적인 토지 이동에 따른 그 절차를 봤어요. 총 9가지를 봤어요. 다시 한번 해보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 다음에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맨 마지막에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9가지죠. 자, 이런 것들이 다 토지 이동이 이루어진 사유가 될 것이고 그 토지 이동에 따른 개별적인 토지 이동 정지 절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개별적인 토지 이동 정지 절차에다가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 모든 토지 이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을 이제 다룹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지 이동 정지 절차,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지 절차 첫 시간에요. 유인물을 나눠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절차를 먼저 한 다음에 개별적인 절차를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개별적인 절차들을 이제 한 다음에 공통적인 절차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요. 자, 지적 정리는 크게 토지 이동 정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토지 이동 정리는 원칙적으로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죠. 신청. 자, 그러나 신청이 없으면요. 지적소관청에 직권으로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이제 토지 이동 정리를 하는데 먼저 토지 이동 정리부터 보면요. 신청은 누가 하느냐에 있어서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배웠어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토지 소유자 이외에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더 나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하지 않는다든지 할 때요. 이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대위 신청인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4종류가 나옵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일정한 지역, 즉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이에요.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토지 이동이 발생해요. 뭐 주택건설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그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토지 이동이 있을 때요. 그 개별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와가지고 토지 이동 신청을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등 이런 지역에서는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업 시행자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잘 아는 사람, 사업 시행자만 와서 토지 이동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가지. 그러니까 신청을요.
지금까지는 토지 소유자로 했는데 대위 신청인 또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것을 다룹니다. 자, 먼저요. 토지 이동 신청권자 해서요. 1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토지 이동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2번 보시면은요. 먼저 3번을 먼저 보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사람. 자, 대위 신청이 나와요.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법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이 오른쪽 표 위에가 있어요. 네 사람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요. 사업 시행자 해가지고요. 공공사업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공공사업. 만약에 내가요.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잡종지였어요. 잡종지. 잡종지였는데 공공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기다가 수도관을 매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용지로 바뀌게 되겠죠. 토지가 수도용지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갑이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인 갑이 토지 이동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는 것을요. 배웠으니까 알지 안 배운 사람은 몰라요. 토지 이동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수도용지로 바뀌었으면 토지 이동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갑이 모른다는 거죠. 몰라서 신청할 줄은 몰라요. 그러면 이런 걸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기 사업 시행자가 되겠죠. 맨날 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 잘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고요. 사업 시행자가 와가지고 대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갑도 편하고 지적소관청도 편할 거 아니에요. 난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올 필요 없고요. 사업 시행자가 이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 자,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다. 물론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고요. 그 밑에는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인데요. 자, 보죠. 오른쪽에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는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럴 때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와서 신청을 하는 거고,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를 국가가 걸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행정기관의 장이 와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는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와서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 밑에는 관리인 옆에다가요. 사업시행자는 빼고요. 그냥 관리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관리인 옆에다가요. 대표자. 사업시행자도 그냥 동그라미 치세요. 관리인 옆에다가요. 대표자로 쓰시고요. 대표자가 이제 관리인이에요. 또는 이제 사업 시행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는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으로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 오른쪽 보시면요. 주택법에 의한 주택부재예요. 주택법에 의한 주택부지라는 것은 공동주택부재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말합니다. 아파트 단지. 주택법에 의한 주택부지. 그러니까 공동주택부지. 공동이라고 쓰세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아파트 단지를 말해요. 자, 그럼 여기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간동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 필지 일부가 토지 이동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분할을 해야 된다든지 합니다. 그럼 토지 이동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토지 이동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 토지는요. 누가 소유합니까?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해요.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토지 이동 신청을 할 때 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모두 토지 이동 신청을 하러 오게 되면은 소유자들이 이런 거 잘 알지도 못하고요. 복잡하겠죠. 따라서 공동주택부지, 아파트 단지인 토지의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요. 이때는 이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이죠. 구분 소유자들의 대표자로 우리는 관리인이라고 해요. 근데 관리는요, 10명, 구분 소유가 10명 이상이면 이제 관리인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때는 이제 뭐, 7세대만 있다. 그럴 때는 7세대의 대표자. 그래서 관리인이 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대표자를 의미해요. 대표자. 이 사람들의 대표자를 우리는 보통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인을 두지 않는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대표자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와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너만 오라는 거죠. 대표자가 와서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표자가 와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대표자도 이런 걸 잘 몰라요. 대표자도 잘 모르면요. 사업 시행자가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내용을 보시면요. 자, 공동주택 부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줄 있죠. 관리인.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리나 대표자. 근데 얘들도 잘 모른다. 그러면 이때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합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구분 소유자들의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민법 404조 규정에 따른 채권자 했는데요. 404조는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이제 근거 규정인데 여러분이 404조는 안 배우시니까 민법 시간에도 안 배우는 내용이죠. 그냥 채권자만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요. 채권자 옆에다가 매수인 이렇게 쓰면 돼요. 매수인. 대표적인 것이 매수인 이런 사람이에요. 매수인 등 이렇게 하면 돼요. 매수인. 예를 들어보죠. 자, 갑과 을 사이에요. 갑과 을 사이에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요. 일부만 매매 계약을 했어요. 4월 1일 날. 일부만 사고 팔기로 한 거예요. 전체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중에 4월 30일 날 그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 전에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하기 때문에 분할을 해야 돼요. 이렇게 분할을. 분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 사람이 분할을 해야 되겠죠. 일부에 대해서 매매하기로 했으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분할을 해야 돼요. 분할을.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뭐 4월 15일 날 적어도 이전에는 분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하기 전, 아직 분할되기 전에는 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분할 신청은 누가 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이 사람 매도인. 아직 소유권을 넘기기 전이니까 토지 이동 신청, 분할 신청은 갑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갑이 해야 되는데 갑이 잘 몰라요, 이거를. 뭐 이거 분할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면 이때 매수인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채권자일 뿐인 거죠.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매매를 통해서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일 뿐인 거죠. 매도인이 소유자죠. 아직은. 그럼 소유자인 매도인이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 사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 일부를 분할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이 채권자인 을이 갑을 대신해 가지고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요, 매수인이 대신할 수도 있다. 즉 채권자가 어떻습니까? 보통 채권자는 매수인이 일반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채권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 여기서 채무자 밑에다가 소유자 쓰면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인 채무자,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해 가지고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위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 요거 좀 더 기억하시면 돼요. 대위할 수 있는 네 가지. 맨 마지막 채권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위에 있는 것들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위는요, 소유자가 할 수는 있지만은 소유자가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이럴 때는 요 사람들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왼쪽 하단 114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요, 대위 신청이 안 돼요. 요게 더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분할 이런 것은요, 매수인이 대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등록상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분할이 아니라 등록상에 잘못이 있어서 등록상 정정을 해야 돼요. 정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등록상 정정은요, 반드시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소유자 갑만 등록상 정정을 할 수 있지, 채권자 을이 등록상 정정을 대위 신청할 수는 없어요. 대위 신청은 다 되지만은 등록상 정정은 소유자가 직접 오라는 거예요. 직접 와야 되고, 등록상 정정은 이런 대위 신청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되지만 등록상 정정은 대위 신청이 안 된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에 그 2번이죠. 그러니까 114페이지 보시면요, 사업 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개발사업 등의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해요, 토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 사업 시행자 밑에다가요, 이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할 수가 없어요. 토지 소유자는 안 되고, 토지 소유자 쓴 다음에 가입표를 치신 다음에 이때는 사업 시행자만 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특례예요.
특별히 규정해 놓은 것인데요.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요. 한 장 앞에 11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13페이지. 그래서 이따가 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10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바로 이거예요. 원래 토지 소유자들이 하는 것, 또 이 사람을 대위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과 같은 굉장히 토지 이동이 많이 발생하는 토지가 발생했을 때, 자, 이럴 때는요, 사업 시행자만 와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양가로 1번 보시면, 자, 1번 보시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또 기타 토지개발사업, 즉 엄청나게 많은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요, 그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일단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적소관청에 신고에다 체크하시고, 이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15일 이내, 맨 오른쪽에 있죠?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양가로 2번 보시면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의 신청에서요,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의 토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4번을 보죠. 4번. 바로 위에 있는 4번인데요.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이것도요, 토지개발 사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주택개발 사업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 시행자만이. 자, 그런데요, 여기서는 그 사업 시행자가요, 파산 등으로 망했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누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느냐? 자, 이럴 때는 그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신청합니다.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가 신청하는 것이지, 이 경우에도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밑에다 토지 소유자 쓴 다음에 가입표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요, 이 시간에는 이제 등록상 정정에서 지적 정려 관련된 공통적인 내용으로 지금까지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라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제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일정한 지역은 또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자, 여기까지 보았고요. 만약 이 사람들이 다 신청하지 않으면요, 이때는 뭐 직권으로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11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지적공배 정리와 관련된 내용에 또 공통적인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